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네, 김창현입니다. 오늘 드라이브 네. 샤프트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요. 네, 네. BMW M3 컴피티션 시승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BMW에서 네. 드라이브 샤프트를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에서 스테일 드라이브 샤프트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카본 하면은 뭐 남자는 카본.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근데 스틸로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뭔가 단점이 있었겠죠? BMW에게는 뭐 페트롤 파티큘레이트 필터, 가솔린의 미립자 필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글쎄요. 하여튼 환경이 더 강화되니까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할로우 방식으로 네.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직경을 좀 줄이려고 네. 강철 뭐 솔리드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겠죠? 아, 예. 저희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네. 의아했어요. 왜 무게를 증가시키고 왜 좋은 거를 갖다 걷어내고 기껏 좋은 걸 꽂아놨는데 그걸 왜 바꾸지? 다시 바꾸지? 그렇죠. 근데 네. 그 설명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강철에 비해서 카본이 같은 규격이면 훨씬 강하거든요. 훨씬 강하죠. 아 그러면은 저 부피를 좀 줄여야 되겠다면 그냥 줄이면 되지. 직경을 줄이면 되고 두께를 좀 왜 다시 강철로 바꾸지? 네, 적정을 넣으면 되는 건데. 네, 의문이 좀 있었죠. 네, 이게 여러모로 궁색한 변명이에요. 그래서 카본의 성격을 조금 소비자들도 아셔야 되는데 카본 하면은 그 카본이라는 말은 탄소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카본 파이버예요. 파이버가 섬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본 섬유 이게 맞는 말이고 카본은 레이온 같은 합성 섬유를 고온으로 가공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탄소 입자들이 생성이 되죠. 그 탄소로 섬유 조직을 만들어서 그걸 적층을 한 게 카본 파이버예요. 그 다음에 카본 파이버가 이렇게 날창날창하다고 하는 거는 섬유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그 날창날창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흔히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여행용 캐리어백 카본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위에서 누르면 날창날창한데 절대 안 찌그러지고. 그렇죠. 야, 좋은 거야. 그 낚싯대, 카본 낚싯대. 네. 아니면 카본 골프채. 그렇죠. 날창날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 하면 뭔가 날창날창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성이 있으면서 강하고 잘 휘어지면서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카본은 않죠. 그렇게도 가공할 수 있고 섬유기 때문에 아주 강철보다 4-5배 심지어는 10배 이상 강하게 그 경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F1 머신들 보면 차가 옆으로 꽝 쳤는데도 차 옆에만 부스러지고 속은 보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카본의 강성이 얼마나 단단한 건지 거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카본의 진실 중에 하나가 100% 카본이라는 있을 수 있나요? 아,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카본은 섬유잖아요. 섬유를 딱딱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레진이 필요하죠. 그렇죠. 경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경화 물질이 뭐 플라스틱이든 아니면은 무슨 뭐 접착 물질이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쓰여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그 FRP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FRP의 일종이에요. 그 FRP가 뭐냐면 Fiber Reinforced P가 폴리머. Reinforced란 말은 강화시켰다. 그렇죠. Reinforce 시켰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렇죠. Fiber 섬유로 Reinforce를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플라스틱에다가 섬유를 강화했던 그렇죠. 섬유에 플라스틱을 덧댔던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소재가 이야기가 되는 카본이란 말은 앞에 카본 하나 더 붙여서 그렇죠. FRP인데 카본 FRP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FRP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카본에는 카본 파이버가 한 60% 정도 대략 평균 그 정도 들어가고 경화 물질이 4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리얼 카본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카본으로만 된 거는 없죠. 그렇죠. 오로지 카본이면 섬유인데 경화가 안 돼요. 거기다가 또 카본은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이렇게 적층을 해서 오토클레이브로 경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이 소재 자체가 비싼 것보다는 가공이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유튜브 지금 보시지만 다른 유튜브에서 카본 CFRP 매니팩처링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판 이만한데 계속 붙여서 누르고 또 뭐 풀칠하고 또 누르고 막 그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칠하는 게 경화 물질이고 계속 적층을 해서 얼마만큼 적층을 두껍게 하느냐 그리고 오토클레이브로 얼마만큼 경화 시간을 갖느냐 이게 이제 강성을 작업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카본 만드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가다예요. 그렇죠. 노가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수작업으로 그걸 많이 해왔고 그렇게 해왔던 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량으로 쓰이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이제 우주 항공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항공
계통의 부품들, 네. 가볍고 네. 강성이 필요한 그런 부품들을 만들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미국에 몰려 네, 있고 그 항공산업이 예. 발달했기 때문에. 네네. 네. 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벌써 그 신소재 사업에 냄새를 맡고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 일본의 토레이라든지 미쓰비시 레이온 같은 네. 업체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독일은 그거에 비해서 네.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BMW도 i3하고 i8을 기획하면서 야 이제 우리도 카본을 대중차에다가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본 공장을 인수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카본 공장을 인수한 게 아니라 네. 미국의 그 카본 제조업체 중에서 SGL이 있는데 네, 네. 그 회사의 지분을 많이 확보를 매입한 한 거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같이 기술 제휴를 통해서 대중차에 적용할 수 있는 카본 파츠들을 네.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우리가 롤스로이스 할 때도 폴스바겐하고 둘이 경합했다 그러잖아요. 요즘 폴스바겐이 SGL 지분을 야금야금 먹고 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폴스바겐이 돈은 더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당연하죠. 자본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회사를 인수하면 BMW의 카본 그동안에 노력했던 기술들은 다 뭐가 된다? 네, 닥쳤던 개가 될 수도 있다. 둘이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독일 기업들이 생각보다 카본을 다루는 기술들이 대중차에 적용하는 기술들이 아직 녹익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많이 안 써봤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 거예요. 레이싱을 독일에서 독일 브랜드 위주로 지금 발전해 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들이 직접 카본 파츠를 만들어서 장착한 게 아니라 그렇죠. 주문 받아서 그렇죠. 예, 가져와서 그냥 넣은 거니까 생산에는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레이싱에서 사용되는 카본 파츠들의 속성이 네. 뭔가 두 개를 결합해서 하나의 뭐 드라이브 샤프트처럼 네네. 드라이브 샤프트는 샤프트가 있고 프렌즈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바디는 어떻게 되냐면 그 바디 플레이트를 어떻게 잘 형상을 해가지고 그냥 그거 아세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는 아주 고급진 기술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구조물을 여러 개를 복합했을 때에도 카본의 그 강성의 이점이 살아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카본의 기술의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하나 카본 보면은 이게 격자 우분 패턴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카본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건 나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카본 적층의 하나의 방법이죠. 네. 그게 왜 격자로 표시가 되냐면 카본이 원래는 파이브라는 게 실 그 섬유잖아요. 섬유죠. 필라멘트죠. 네, 섬유인데 그 섬유를 면으로 형성하려면 직조 마치 그 배를 짜듯이 가로 세로를 짜야 면이 나올 거잖아요. 그 면을 바탕으로 해서 쌓아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 카본 패턴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실을 감아서 만든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다른 패턴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자 무늬가 카본의 전형적이고 이거 아니면 카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거고요. 잘못된 생각이죠. 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격자 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면을 만들어서 쓰는 게 가장 손쉬워요. 그렇죠. 가공 손으로 카본을 적층하기가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천 자르듯이 잘라서 붙일 수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카본의 장점은 심미적으로 예뻐요. 아, 예쁘죠. 예쁘고 약간 탄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흡수를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 플레이트 정말 판 아무 이렇게 굴곡 없는 판만 된 그렇죠. 카본을 놓고 보면 날창날창해요. 날창날창합니다. 마치 이제 도어의 안쪽 면을 카본 플레이트로 만들어 놓은 차가 있거든요. 튜닝 하신다고. 그거 보면 퉁퉁 쳐보면 울룩불룩 들어가요. 우리 저 카본 그 캐리어 가방. 그렇죠. 그것도 보면 이렇게 누르면 울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평평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강성은 좀 약합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가공을 하는 게 있는데 단방향 적층을 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실을 감는. 이게 정말 카본의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형화된 방식이고 대량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주요 파트에 들어갈 때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샤프트나 차대는 보면 패턴이 없어요. 그리고 F1도 보면 그 어프암, 로어암이 활대처럼 팔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게 카본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면으로 된 거를 이렇게 돌려 감아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카본 이게 실을 감아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흡수를 못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운 이야기를 하면 강하면 깨진다. 그렇죠. 강하면 부려진다. 충격을 분산을 시킬 수 있는데 그걸 흡수를 못 해요. 그러면 흡수를 못 한다는 건 그게 단일 장치면 상관없죠. 깨지고 말겠는데 그게 다른 장치와 물려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그 장치로 다 다른 장치 다 가버린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BMW의 드라이브 샤프트가 바로 이 문제로 그렇죠. 리콜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예. 물론 BMW M3, M4 모델에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다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잠깐만요. 네. 여기 지금 미국 고속도로 네. 안전공단에서 저기 있나 봐. 여기 있습니까? 예. 여기 여기 있네요. 화면에 보여주시죠. 자. 네. 네. 미국 고속도로 안전국에 있는 문서를 인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칠을 해놓은 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 M3 세단, M4 쿠페, 그 다음에 쿠페 GTS, 그 다음에 M4 컨버터블. 네. 이 생산 연도가 2016년 뭐 모델에 따라서 네. 뭐 6월, 3월부터 해서 뭐 9월 말까지 생산된 이것들은 네. 유상 교체 예. 해주는 걸로 예. 지금 10월부터 그 리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 리콜 사유를 보면 네. 지금 이 드라이브 샤프트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에서 어디가 문제냐면 네.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 자체가 뭐 깨지거나 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 깨지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카본인데 강철도 그런 일은 그러니까. 거의 안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BMW가 뭐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댓글로도 뭐 원가 절감입니다 이렇게 달았는데 카본을 너무 얇고 부실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카본은 잘 만들었는데 그 카본 왜 이제 관하고 연결하는 그 장치를 그쵸, 플랜지라 그래요. 그 플랜지라 그러는데 그 플랜지가 있고 그 플랜지에서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물리는 연결 부위가 있어요. 원형으로 된. 그게 원결 부위가 물려서 플랜지로 인해서 드라이브 구동축으로 디퍼런셜 구동축으로 해서 이 드라이브 샤프트의 회전 토크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회전을 하면서 강한 토크로 전달을 해주는데 플랜지에 물려있는 이 연결 부위가 파손이 되거나 손상이 되거나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루즈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 고속도로 안전공단에서 야 이거는 56.1 토크 이상을 받아내기에는 너무 불안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리콜해 라고 해서 시정이 현실적으로는 나온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자진한 발런터리한 그렇죠. 뭐 리콜이라고는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BMW가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경량화를 시키고 출력 손실 없이 또 드라이빙의 어떤 토탈 밸런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요 부품을 카본으로 제작한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인데 문제가 뭐냐면 드라이브 샤프트가 물리는 그 플랜지의 강성을 제대로 구현을 못 해놨다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쉽게 말하면 너무 마진 없이 설계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BMW의 문제예요. 왜 그 시기에 생산한 그 부품이 문제가 되는지는 솔직히 저희는 모릅니다. 모르죠. 왜냐면 재료를 딴 걸 쓸 수도 있고 다른 하청업체에 맡겼을 수도 있고 그 하청업체가 뭐 제3의 재료를 바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지만 만약에 어떤 충분한 마진을 가지고 설계했으면 그 밑에서 약간의 변수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안 생겨야죠. 그렇죠. 마치 우리 건설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 재료를 너무 빠듯하게 준비하면 밑에서 한 놈이 조금만 훔쳐가도 이렇게 공기가 늦춰지잖아요. 건물 못 짓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미리 좀 여유 있게 재료를 사다 놓으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더라도 좀 마진을 여유 있게 만들어 놨으면 하부에서 뭔가 조금 이상이 생기더라도 그냥 지나갔을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타이트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BMW 공학자들, 그 엔지니어들이 내구성 계산을 다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그거 못하는 이 사람들은 뭐 이걸 못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카본에서 받아내는 힘, 그 최대 비틀림 강수 이런 거 계산하는 건 너무 쉬워요. 수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게 뭐냐면 아마 이랬을 수 있어요. 엔지니어들이 자 지금 카본이 물려가지고 이게 지금 에너지 흡수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로도가 많을 수 있으니 얘를 좀 뭐 인코넬이라든지 아니면 좀 강한 내열합금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뭐 치프라든지 뭐 BMW 결정하는 단계에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지. 누가 저걸 저렇게 몬다고 해서 그냥 딱 56.1 토크만 견딜 수 있도록 실험실에서 그 정도의 강성만 갖춘 플랜지가 물렸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1000시간 드라이빙 해봤는데 이상 없어. 이상이 없다. 그런데 하지만 기계라는 거는 환경이 바뀌고 이게 또 시간이 변수가 생겨버리면 스트레스는 계속 가중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틸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럼 카본이 문제가 되느냐. 처음부터 설명하신 게 카본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
엔진에서 생기는 진동 이런 게 이제 스틸 같으면 네. 이 연성이라는 게 약간 있잖아요. 아주 있죠. 미세하지만 충격을 먹어요. 얘가 진동을 먹어준단 말이죠. 한번 흡수를 해주는데 카본은 그런 게 안 되니까 그 충격이 이 플랜지 사이에 연결에 다 굳어지는 거예요. 예, 이 카본은 분산만 시키지 흡수를 못 해요. 그러면 그걸 결국은 어디가 먹냐면 플랜지가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 플랜지가 결국은 버티다가 이음새가 아,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고 느슨해지거나 뻗거나 부러지거나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M3, M4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아마 마진 없이 설계를 해서 그 부품을 딱 맞게 납품을 했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인가 어떤 물성이 변수가, 변했다든지 그치, 변수가 작용을 해서 납품업체가 변했다든지 아니면 금속도 이 철도 강으로 만드는 철하고 강하고 다른 건 다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으로 이제 그 제작을 하면서 그 원산지라든지 그렇죠. 지층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물성이 약간씩 바뀝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강도를 맞춰 놓으면은 단기간이나 뭐 실험실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특정 기간에 생산됐던 그 부품이 문제가 좀 있는 재료를 썼는데 더군다나 마진이 없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BMW가 이걸 소비자 친화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플랜지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다시 드라이브 샤프트,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의 충격을 다 받아낼 수 있고 56.1 토크를 최대로 돌리더라도 그 충격파까지 완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강성의 스틸로 변경을 하고 그게 베스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F89 M6 나올 때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 쓴다고 하니까 우와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제 다 없던 걸로 합시다. 뭐 이런 게 그렇죠.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플랜지만 강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플랜지가 다 먹는 건지 아니면은 디퍼런셜 쪽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다 밝혀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성을 강화시키더라도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BMW 엔지니어들이 아마 이 문제 생겼을 때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대책 모여서 얘기하면서 야 이걸 이쪽 플랜지를 강화시키고 구조를 바꾸느냐 드라이브 샤프트를 예전 강철로 바꾸느냐를 가지고 아마 경론을 했을 거예요. 강철을 바꾸는 게 제일 쉬운 답이죠.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거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별 문제 없었거든. 왜냐하면 강철은 에너지 흡수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플랜지에 영향을 안 줘서 마진 없이 설계해도 이게 쉬거나 부러지거나 이탈을 안 합니다. 그리고 카본하고 그 강철은 또 이렇게 접속할 때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강철 대 강철은 그런 확률도 없어요. 막말로 용접해버리면 끝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야 그냥 드라이브 샤프트 넣어 그냥 강철로 그래?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디크 카본이라고 막 질러놨는데 이걸 장점이라고 해놨는데 뭐라고 얘기해? 아씨 그것도 문제네. 야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 환경 겁시다. 그거야. 환경 얘기하면 그건 배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환경을 지켜야지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아 이거는 PM도 가솔린은 문제가 안 되고 3원 촉매 1차, 2차 되면 다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가솔린도 초미립자 이 환경에 대한 초미립자 배기에 대한 그거에 강화될 거니까 그냥 페트롤 파티큘라이트 필터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드라이브 샤프트를 다행히도 두껍게 뽑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솔리드 방식으로 강철로 얇게 뽑아가지고 자리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변명을 하자. 그래 그 뉴스가 나온 게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 뉴스를 볼 때는 정말 왜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게 상식적으로 공학을 좀 이해하시는 분은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다가 리콜 뉴스를 딱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김창현 드라이버가 이 뉴스를 보면서 무릎을 친 게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어. 이거였구나. 예. 그러니까 BMW 우리가 시승하면서 이걸 따로 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BMW가 좋은 차를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드라이빙 필링을 알게 해준 정말 대단한 브랜드인 건 맞습니다. 헤르메스 칸트가 59년도에 회사 인수하고 나서 61년도에 뉴 클래스 내면서 1500 시리즈에 낸 캐치프레이즈가 Sheer Driving Pleasure입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져 왔어요. 60년 가까이. 자, 그런데 문제는 Sheer Driving Pleasure는 잘 주는데 Sheer Durability Pleasure는 거의 못 주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7일에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다음 10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가치로 삼겠다. 지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차 내구성이 좀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 예상이 드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까지 질러놨단 말이에요. 신소재를 개발해서 이걸 보완을 해서 완전히 개선을 하는 방향이 아니라 쉽게 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7세대 M3, M4는 출력이 더 강화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드라이브 샤프트를 카본으로 넣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지금 분위기로서는 만약에 다시 카본으로 가면 뭔가 또 변명을 막 생각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생각으로 97%, 8%는 스틸 샤프트를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능이 더 강화가 되면 카본에서 받아낼 수 있는 그 힘은 더 커지고 또 충격을 더 플랜지로 전달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 강화하지 않은 플랜지에서는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리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음 그 7세대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때였을 거라요. 그렇죠. 최근에 리콜 문제가 그렇죠. 나왔죠. 이미 거의 완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환경 문제로 미립자 필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 샤프트를 강철로 바꿨다라고 질러놨는데 이걸 또 카본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던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97%일 것 같고 정말 3%의 확률로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를 다시 쓴다면 뭔가 엄청난 변명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래야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기적같이 뭘 해냈어라고 엄청난 자랑질을 하면서 이제 들고 나올까. 미립자 필터를 카본을 넣으면서까지도 넣을 수 있었어. 이게 우리의 BMW 정신이야.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플랜지 그동안 열심히 강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해결을 못하면 그냥 강철 드라이브 샤프트로 갈 거고, 만약에 해결을 하면 아마 미립자 필터를 넣으면서까지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를 넣기 위해서 피똥 싸는 노력을 했다. 굉장히 자랑을 하면서 그 공치사라 그러죠. 공치사 엄청나게 할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카본 파이버 드라이브 샤프트에서 스틸 드라이브 샤프트로 바꾸는 건 이제 플랜지 부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다른 모델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발생된 모델은 일부인데 2660대입니다 현재. 발생될 것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모델이. 근데 이게 다른 모델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드라이브 샤프트를 카본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개선을 하기보다는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스틸 드라이브 샤프트를 쓰는 거고 그러면서 PPF 미세 미립자 필터 요거를 미래 환경을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경을 줄이는 이해하기 힘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명분을 붙인 명분을 붙인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토요타가 니켈 수소 리튬이온에 비해서 전혀 문제 없고 가격 차이 없고 뭐 리사이클도 문제 없으니까 오히려 저온성이 좋아서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BMW도 토요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브랜드답게 품질, 주행 감성 고루고루 높은 가격만큼 만족도도 높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BMW가 최근 들어부터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지속 가능한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뭐 환경도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 환경차를 만들겠다. 서스테이너블한 환경차를 만들겠다.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서스테이너블 듀어러빌리티를 좀 만들어 주세요. 오래 가게. 그거를 한번 첨언을 해보고 싶네요. 쉽게 말하면 지속 가능한 차를 만들어 이 친구들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